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다룰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것, 지금 몇 가지 지금 여러분하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뭐 저도 그렇고요. 그 나름대로 보면은 뭐 하나의 그 상대평가라고 그럴까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내가 벌고 싶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현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도에 이제 나온 자료들 중에 보면 첫 번째는 2023년도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득이 관련되는. 소득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일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원화로 3,642만 원이라는 겁니다. 인당.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성인이 한 3명 있다 그러면 가구로 보면은 한 가구에 3명 있다 그러면은 3,600만 원 곱하기 이제 3 하면은 1억이 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숫자를 했을 때 중위소득은 서열을 매겼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서열입니다. 평균은 전체를 더해서 나눈 숫자고요. 중위는 순서를 매겼을 때 가장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 중위소득이 가구를 치면은 보통 우리 4인, 3인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3,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높은데 가구소득 보면은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의 그 허점 부분이 뭐냐면 인당으로 나눴을 때는 커 보이지만 막상 실제 내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감이 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통계의 허점이 좀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자료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자료를 언론사에서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이 직접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를 검색하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뜹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통계청 자료를 여러분이 좀 정기적으로 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소득에 대한 만족도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소비에 대한 거. 소득 대비 만족도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게 나온 거고요.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을 그러니까 부채, 그 다음에 내가 돈벌이, 소득 이 두 개를 더했다가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이 가구의 순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소득하고 부채를 다 합친 거거든요. 금융소득, 근로소득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더했다가 이 중에서 부채를 뺐을 때는 순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액이 3억 9천이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은행권에 또는 주식으로 돈이 있고요. 은행이든 주식이든 그리고 집이 있어. 근데 이 중에 대출금 그 집에 대한 대출이든 아니면은 뭐 신용 대출이든 이런 걸 뺐을 때에 순수하게 남는 것이 나의 자산이 됩니다. 그 금액이 우리나라 평균으로 치면은 약 가구당 3억 9천, 약 4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 부채 비율, 소득 대비 그 비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빈곤율.
요 숫자는 지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소득이 양극단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총생단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개인 입장에 보면은 좀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구의 중위소득 부분인데요. 점점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중위소득 부분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했을 때는 3,20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소득의 만족은 너무 상대적이니까요. 요 관련된 자료는 요거까지 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 실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4년도에 이제 나왔지만은 그 근거되는 데이터는 2022년도 자료예요. 평균 소득,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자 빼고입니다. 2020년도에 300월입니다. 이거는 월로 했을 때 월 353만 원.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적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 서열에 딱 위치해 있는 그 소득을 보면은 월 26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평균을 보면은 높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열을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딱 그 중간에 위치한 서열에 해당하는 금액 보면은 평균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소득은 내가 어디쯤인가 봤을 때는 평균과 비교할 수도 있고 중위소득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중위소득보다 높다 그러면 나는 서열이 그래도 높은 거구나. 평균과 비교한다면 평균보다는 뭐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금융보험 쪽이, 금융 관련되는 쪽에 그 소득이 높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지금 낮은데, 그러니까 농업, 임업, 업 이런 데하고 그냥 숙박, 음식료,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쪽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자기 소득을 비교할 때는 전체 직장인들 평균 또는 중위값에 대한 비교도 되지만, 그리고 업종 내, 내가 속한 업종 내에서의 비교도 사실은 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금융권이 많은 직장인들, 입사를 희망하는 것은 사실 금융권이 소득으로 보면 제일 높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금융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속한 업종에서 우리 회사는 나는 얼마를 벌고 있지, 이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지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속 기간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근속이 높을수록 소득은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를 보는 방법은 내가 속한 회사에서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과 내가 아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차별로 얼마큼 되는지를 비교할 때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속한 회사 내에서 내 연차라면은 소득이 뭐 중간쯤이야 아니면 어느쯤이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교할 수 있고, 근데 더 의미 있는 거는 전반적인 모든 직장인에서 나의 연차는 얼마 정도 됐을까, 그거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겠지요. 규모만에서도 비교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뭐 당연히 대기업이 훨씬 많죠. 다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가면 갈수록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의 직장인만 하더라도 소득의 양극단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업자라서 남들은 내가 어느 위치이지, 남들은 얼마를 벌지,
남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지? 나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할까 아닐까? 뭐 등등 이런 관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움되는 자료가 있으면 발견하는 즉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